네, 안녕하십니까. 정동계량사업소의 최성호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정동계량사업소로 첫 직장으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농장에 있다가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부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PSY 30 농장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저희 수옥 GGP하고 삼득 GGP 두 농장의 현장 사례를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사업소 현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수옥 GGP와 삼득 GGP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농장의 후보도 선발 및 관리, 교배 시스템, 분만 시스템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소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모동 1,400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직영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 GGP 같은 경우에 3곳이 있고 직영 GP는 4곳, 그래서 직영 5,200두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협력 GGP 같은 경우는 1곳, 협력 GP는 4곳, 그래서 5,200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으로 AI 센터를 지금 2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ASF 여파로 지금 파주 저희 AI 센터가 점정적으로 좀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녹색으로 표시된 곳은 저희 직영 농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저희 협력 GGP, 회색으로 표시된 곳은 협력 G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본장은 대마 GGP, 대마 GP가 있는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중심으로 지금 전라도 쪽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GGP 현황입니다. 제일 GGP 대마 GGP는 요크셔 500두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불갑 GGP는 요크셔 250두, 랜드레이스 100두, 주력 150두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릴 수옥 GGP와 삼득 GGP는 순종 요크셔 사용농장으로서 각각 모던 200두, 모던 350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수옥 GGP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옥 GGP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2014년 캐나다 제너시스 원종도를 좀 도입해서 모던 200두 규모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요크셔 150두, 랜드레이스 50두 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2018년 이후부터는 요크셔 순종말 200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옥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 관리 시스템으로 원래 이제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옥 GGP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GGP 전체에서 이제 실험농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종 실험들을 여기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올해 7월 달에 FAO에 지금 수옥 요크셔로 해가지고 등록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삼득 GGP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캐나다 제너시스 원종돈하고 수옥 GGP 원종돈을 좀 도입해가지고 350두 규모로 농장을 개장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3주 관리 시스템으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은 이제 사무실 직원, 6명이 이제 사양 관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여기 보이시는 이 신축동사를 2층으로 개장하면서 일괄 사육으로 지금 전환되어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산골짜기 맨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 외부인들이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농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00m 떨어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출하차도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두 농장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3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3주 관리 시스템은 교배주, 분만주, 이유주로 구분해서 3주간 구속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관리주별 담당자가 이제 중심이 되고
다른 직원들이 보조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3주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룹이 이제 교배를 들어가서 이후까지 하는데 21주가 걸리고요. 한 사이클이 21주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1년에 17에서 18그룹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옥농장 1월에서 5월까지 이제 교배 분만 이유에 대해서 모든 현황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제 교배주,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분만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유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교배주는 거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거의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교배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좀 신규 직원이 오면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만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대부분 분만을 시작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의 집중되고 토요일날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유주는 마찬가지로 이유주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유주가 아닐 때도 가끔 이제 이유를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조기 이유나 이제 출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농장은 GGP이기 때문에 검정과 선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옥 GGP 같은 경우에는 암농과 순농 모두 검정을 실시하고 이 선발을 진행하는데요. 선발이 끝나면 이제 저희 자가갱식용으로 암농과 순농을 올리고요. 순농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것들은 센터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3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암농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GP나 일반 농가로 지금 분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3득 GG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농 검정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가갱식용으로 지금 쓰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협력 GP나 일반 농가로 지금 분양을 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저희 수옥 GGP와 3득 GGP 주요 성적을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모든 투수는 아까 말했듯이 202명, 352명이고요. 총상 같은 경우에는 16.3득, 16.2득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사는 둘 다 똑같이 14.3득으로 나타났고요. 이유두수 같은 경우는 12.3득, 13득. 작년에 그 3득 GGP가 연평균 그 이유두수가 13득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PSY 같은 경우에는 수옥 GGP가 26.2, 3득 GGP 같은 경우에는 30.1를 기록해서 30도 이상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적을 보시면 수옥 GG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유도수가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PSY도 29.3도를 달성 중이고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수옥 GGP 5월달 성적을 보니까요. EU 13.6도에 PSY가 32.5도 이렇게 나타난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성적이면은 사고가 없다면은 두 농장 모두 올해 30도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그 3등 농장 PSY 30도 달성 연간 주요 생산 성적에 대해서 저희 전산상에 있는 걸 그대로 좀 긁어본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분만율 평균 85%에 해가지고 실사 14.3도, 이유도수 13도, PSI 30.1도가 되었고요. 5월달 같은 경우에 성적을 보시면은 여기 EU 14.3도, PSI 32.9도로 농장 개장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도 이상 이후한 달이 거의 이제 한 6개월 꾸준히 이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그 수옥과 3등 농장 그 연도별 생산 성적을 그래프로 좀 나타내봤습니다. 그 수옥 농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개장을 해서 2015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해가 15년이고 쭉 지금 총상 같은 경우에는 16도 전후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농장에서 좀 생산 성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생산 부분들이 여기 실산과 이유도수를 좀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교배 시스템이나 분말 시스템에서 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등농장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최고 성적을 찍었고 올해 뭐 실상 같은 경우에도 뭐 14.7도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 농장 그 산차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억 GGP 같은 경우에는 5산 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GGP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빠른 회전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의 5산 이상 가져가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3등 GG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산에서 사산까지는 일정한 비율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5산과 6산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은 아직 그 3등 농장의 원종들들 중에서 그 생산성이 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5산과 6산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올해면은 다 그 교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선 선발인데요. 그 농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GGP에서는요. 저희가 후보선 같은 경우에는 교배, 분만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고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동갱신율, 가게별 운영도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앞전 발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그 분만 복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개량 방향에 따라서 지금 후보들을 좀 선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산자수도 많고 잘났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나니까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유도수 그 다음에 생시체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선발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후보선 선발은 검정 선발 후보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131일령에 저희가 검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3등은 141년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 일령이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두 농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직접 검정을 하기 때문에 좀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이 기간에 저희는 체중, 체장, 체고, 외형부, 유두, 등지방 두께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형하고 지제 상태도 저희가 1차 외모 심사를 좀 거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이 끝나면은 저희가 6종가 분석 통계 분석을 통해서 6종가를 이용해서 선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8년 7월부터 유전체 정보를 좀 도입해가지고 지금 유전체 6종가를 통해서 지금 가게별 이제 상위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금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저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전두수 이제 혈액이랑 분변을 채취해가지고요 질병 검사를 지금 의뢰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보사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사진은 이제 제가 검정할 당시에 작성한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종합평가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선발 시에 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거고, 이건 검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개체별로 이제 표현형이라든지 육종가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좀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직접 제가 농장을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메모로 체크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발된 후보원들은 순치기간, 체형 조절기간, 급여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순치기간에는 사료를 거의 무제한 급여하고, 체형 조절기간에도 사료를 무제한 급여하다가 스톨사로 이동해서 체중을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261령을 기준으로 초급별 내용을 잡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저희는 이제 하루에 1.8kg씩 이제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버거제스트를 좀 급여해가지고 발정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교배 시스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가구 3등 농장은 자체 정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선발한 운동을 가지고 181명의 이제 운동사를 운동을 해서 지금 정액을 채취를 하고 있고요. 수호기나 3등 같은 경우에는 5가게로 모돈이라든지 운동이 5가게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운동을 5가게로 지금 가게당 한 2마리, 3마리씩 총 15마리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가게별로 한두 마리씩 갱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량 목표나 지금 저희 국가 사업을 좀 이 수홍농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업을 좀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좀 정액 교류 사업 등 통해서 외부 정액도 좀 도입해서 좀 교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보이시는 곳이 이제 저희 운동사고요. 여기가 정액 채취실입니다. 정액을 채취해서 저희가 이제 정자수라든지 정자 그 운동성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해서 정액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019년도 후보동 교배 현황입니다. 수억 GGP 같은 경우에 총 교배 복수가 236두, 그중에 이제 후보동 비율이 180두로 한 28% 정도 지금 나타나 있고요. 3등 농장 같은 경우에는 976두 중에서 231두가 이제 후보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약 23.7% 나타나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보동을 한두 마리 더 해가지고 지금 교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로도 한 2% 정도 더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룹별로 후보론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룹별로 수홍농장 같은 경우에는 28곡에서 29곡을 지금 분마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10두 정도 후보돈으로 저희가 올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두 정도 지금 후보돈을 그룹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뭐 여름철 교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두 마리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후보돈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후보돈 그 교배 일령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는 표는 수홍농장 2015년부터 19년까지 교배가 들어갔을 때, 초교배가 들어갔을 때 일령에 따른 성적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수홍농장을 개장했을 때 저희가 어느 일령에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령에서 좀 실험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261령 이후 교배 들어가는 것들이 총산이라든지 실산, 재기일, 경제성에 대해서 가장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261령 이후에 지금 교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배 시 채평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농장에서는 그 후보돈 261년 기준으로 해서 140에서 150kg, 등지방 두께 14에서 17mg을 저희가 기준으로 좀 잡고 있고요. 경산동 같은 경우에는 등지방 두께 15mm에서 18mm 조건에서 교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등지방 측정 같은 경우에는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후보선에 이제 스톨로 이동했을 때 2회 정도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만사에서 이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한 3회 정도 반복 측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값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같은 경우에는 분만사에서 이제 교배사로 이동할 시에 저희가 체중을 또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등지방 두께를 좀 재는 이유는 등지방 두께가 이제 교배 후 재발률과 산재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후보돈을 관리하는데 좀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보이시는 표가 이제 저희 기록 카드입니다. 이용했을 때 그 개체들 명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을 때 체중들, 그 다음에 등지방 두께. 그리고 두 번째 사진하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등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앞에 걸 보시면 이게 후보돈입니다. 후보돈들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맨 위에 보시면 등지방 두께를 가장 위에다 적어줍니다. 두 번째 이제 체중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25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이 개체가 발정이 이제 처음 발견됐을 당시, 그리고 26이라고 써 있는 거는 26A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날 교배가 들어가가지고 승가 허용을 해서 초교배가 들어간
21년입니다. 그래서 26, A는 26일 날 아침에 저희가 교배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2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외형부 상태를 이제 관리자가 체크를 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등에다 써주고 있고요.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체중을 따로 안 재기 때문에 위에 맨 위에 이제 등지방 두께, 그 다음에 이제 발정 시작일, 그 다음에 이제 교배일,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계 교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확하게 그 용돈 번호를 좀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중복이 안 되게, 혼합이 안 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외형부 상태를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등에다 표기하는 이유는 관리자가 항상 확인을 하고 이 개체별로 사료 급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체별로 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네, 저희 후보동 발전 동기화라고 작성했는데요. 저희 섬주관리 농장은 무조건 이제 발전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동이나 대기동들에 대해서 발전 동기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동기화는 뭐 교배 전 28일경 그 교배사 스톨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배 18일 전에 보바제스트, 저희는 이제 보바제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바제스트를 급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바제스트는 5ml 이상씩 경구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관리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처음에 그 교배에서 뭐 수요일부터 뭐 월요일까지 이렇게 교배 그 요일이 막 들쭉날쭉한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보바제스트를 신규 직원이 와가지고 좀 그걸 좀 잘못해가지고 좀 양을 좀 덜 줘가지고 그렇게 좀 발정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교배가 흐트러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교배 시간을 맞춰서 이제 발전 유도제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발정 체크는 금요일 날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2번씩 발정 체크와 자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돈을 돌리면서 관리자 한 명이 이 5가지 지금 자극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모돈의 옆구리를 관리자의 용돈을 주먹으로 압박을 하거나 모돈 서해부를 엉켜잡고 들어 올리기를 하든지, 모돈의 외음부 아래쪽을 지그시 주먹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모돈의 엉덩이 부위를 코너 쪽을 마사지하거나, 모돈 위에 올라가서 압박을 주는 동시에 발을 이용하여 서해부 자극 또는 앞뒤로 움직이며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정 체크를 할 시에 저희가 관리자가 이 그 자극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 말이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배 타이밍입니다. 교배 타이밍은 뭐 배란이 일어난 시점, 뭐 발정 기간 중 3분의 2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뭐 정확한 승과 허용 시점을 좀 잡기가 어렵고 교배 강력을 좀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거쳐서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뭐 그 발정이 와서 승가 허용 즉시 넣고, 뭐 12시간 뒤 다시 또 12시간 뒤에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가 허용 후 12시간 뒤에 넣는데, 지금은 승가 허용 후 즉시 넣고 24시간 뒤에 넣고 또 다시 24시간 뒤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액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교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2회에서 3회 안에 다 끝나는데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4회까지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월요일 아침에 승가 허용을 하면은 바로 교배를 넣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 오전에 다시 또 교배를 넣고요. 그 수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승가 여부에 따라서 넣어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발정 같은 경우에는 오후 발정이 왔을 당시에 이제 승가 허용을 했을 시 바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또 저희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오전에 승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종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배가 끝나면 28일 뒤에 저희는 임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배사 관리자가 이제 초음파로 직접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 그 그룹별 현황을 좀 정리해가지고 분만사 담당자한테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분만사 입식 시 체평점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250kg에 등지방 16에서 18mm, 정산동 같은 경우에는 300kg에서 350kg 사이에 17mm에서 20mm입니다. 이 옆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록 카드인데 개체별로 거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배사, 임신사에서 개체별로 얼마나 좀 관리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자가 얼마나 조금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저희 그 분만사의 핵심은 많이 낳고 많이 살리자라고 적어봤는데요. 그 많이 낳아야 많이 살릴 수 있고 많이 살리는 것들이 이제 농장의 성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호분만을 통해서 사산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양자와 조기 이유를 통해서 유해종 폐사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분만 준비를 하는 것들인데요. 네, 분만틀 옆에다가 천을 좀 걸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당 수액을 모돈당 2개씩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르모스나 플라렉스 같은 걸로 이제 자동을 받아서 닦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약, 50분실 가위를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분만 예정이면 그 모돈에 분만 유도제를 투여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리자가 있는 시간인 아침에부터 분만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 입시간 모돈들이고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천이 걸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천을 걸어주는 이유는 이제 모돈들이 분만을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습성을 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끼 낳을 자리를 만들고 낙엽 같은 거를 쓸어서 외치고 새끼 낳을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저 처음 도입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걸고 나서 분만하기 하루 전부터 이거를 물고 머리로 헤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액을 2개가 걸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끼를 낳을 때 많이 낳는 건 28마리까지 낳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2개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분만이 길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씩 더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사진은 저희가 이제 분만사인데요. 분만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해가지고 좀 닦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위하고 실 뭐 이런 것들 준비해서 분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풀어준 그 천은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그 분만을 시작하면은 그 천을 좀 풀어가지고 자동방에다 좀 깔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동방에다가 그 어미의 좀 채취를 좀 느끼고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게 좀 펴가지고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개체 기록 카드에다가 이제 분만시마다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체 기록 카드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 분만 시간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분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마리가 태어나면 8시 30분에 한 마리, 그 다음에 9시 10분에 2마리, 9시 15분에 한 마리, 45분에 한 마리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희가 그 개체가 이제 분만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약품 투여량이라든지 투여 시간을 좀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이 아무래도 저희가 3주간이다 보니까 분만이 몰릴 때는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관리자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꼭 적도록 해가지고 약품을 처방할 때 중국에서 처방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저희 뭐 간호분만을 실시해서 좀 분만율을 좀 높이고 있고, 분만사 담당자 주도하에 다른 직원들이 보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분만 간격이 길어지면 옥시토신을 투여하거나 뭐 이제 수액 같은 걸 투여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뭐 이제 닦아주고 탯줄을 실로 묶고 소독된 가위로 좀 전두도 잘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닦아주고 저희가 실로 묶고 탯줄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잘라주고 있습니다. 네, 분만이 끝난 모던의 자본들은 다음날 바로 다 담미나 뭐 바이트리 투여, 1차 선발 2각이 들어가는데요. 2각이 끝난 자돈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고르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서 이제 하루 된 자돈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답미를 하는 사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두수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두수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7치 이상들만 2각을 넣고 있고요. 우동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안 상태라든지 다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목당 한 마리만 2각을 넣어서 저희가 검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각을 사진이고요. 네, 저희 분만사 사료 급여 프로그램입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초산동 같은 경우에는 분만하면은 분만 시부터 해가지고 14일까지 8kg를 급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유할 때까지 8kg을 쭉 급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산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0.3kg에서부터 14일까지 10kg를 급여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유 후까지 10kg, 매일 10kg씩 급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료 급여는 하루에 4번으로 나눠서 급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5시부터 8시 이제 아침 관리자가 이제 돌아다니는 시간에 급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9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제 오전 관리 시간에 급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 4시부터 6시 오후 관리 시간에 세 번째로 급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지금 야간 관리 시간에 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료 프로그램이 이제 경산동, 초산동만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좀 5가지 좀 나눠가지고 급여를 좀 세분화해서 또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회의를 거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회의를 거치는데 그 다음날 쓸 것들에 대한 백신 일정, 그다음 사료량 이런 것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주 관리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몰려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을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맞췄는데 됐습니다. 네, 최성원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